장미정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편치 않군요. 외아들 장민우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 전화를 통해 들려왔어요.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이 마침내 평생의 반려자를 찾았다니 기뻐해야 하는 일이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죠.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웃음으로 화답했지만 장미정은 마음 한편의 작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유일한 혈육인데 그의 반려자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장미정은 그 여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죠.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창문 너머로 민우와 한 여성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미정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소개하려는 여자일까요? 궁금함에 잠시 지켜보기로 했죠. 민우가 화장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여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웨이터가 실수로 물을 약간 엎질렀는데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냉정하게 직원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직원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도 분명히 보였죠. 민우가 돌아오자 그녀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장미정은 그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순간적인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재계의 거물로 수십 년을 살아오며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던 그녀였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직 정식으로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선입견을 갖는 건 옳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과 냉정한 태도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우가 저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한다고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토요일에 정식으로 만나보면 알겠지. 장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이미 좋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우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녀는 아들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니? 김서연이에요, 어머니. 회사에서 마케팅팀 팀장으로 일하는 능력 있는 여자예요. 장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우려를 말해야 할까요?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두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건 현명하지 않았죠. 그날 밤 장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제대로 봐야지. 장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가문의 미래를 위해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어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죠. 오랜 세월 경영자로 살아온 그녀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 확신했어요. 열흘 뒤 장미정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서연이 근무하는 한울기업의 외주 청소업체에 취업했어요. 수십 개의 기업을 경영하는 재력가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장미정은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감췄습니다. 이분이 오늘부터 함께하실 장미숙 씨예요. 모두 잘 도와드려요. 청소팀 관리자의 소개에 다른 청소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장미정은 가발과 두꺼운 안경, 주름진 얼굴 화장으로 변장한 상태였어요. 누구도 그녀가 재벌 장미정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이른 아침 5시, 장미정은 허름한 청소복을 입고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수세미와 걸레를 챙겨 들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청소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는 저렸죠.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20층 마케팅팀 구역을 맡으실 거예요. 그곳에 김서연 팀장님이 계시니 특히 신경 써서 청소해 주세요. 팀장이라니 장미정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직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좋은 기회였어요. 김서연의 일상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아직 적막했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라 그랬죠. 장미정은 차분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회의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완벽하게 청소부 역할을 해내고 있었어요. 8시 반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정은 그 중에서 김서연을 금방 발견했어요. 화려한 블라우스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사무실 한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기요, 커피 좀 부어주세요. 김서연이 청소 카트 옆을 지나며 명령조로 말했어요. 장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청소지 서빙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끄덕이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중히 커피를 건넸을 때 김서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장미정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쓰는 거야? 냄새 나는데. 김서연이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장미정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죠.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장미정은 가슴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서연이 민우에게 보여준 다정함과 공손함은 가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죠. 이틀째 청소부로 일하는 장미정의 눈에 김서연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유능한 팀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배려심 없고 이기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었죠. 아침 9시 장미정은 사무실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김서연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 엉망이었어요. 간식 포장지와 커피 찌꺼기, 휴지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다른 직원들은 깔끔하게 자리를 정리했지만 김서연만은 달랐습니다. 저 쓰레기통 좀 비워주세요. 김서연이 책상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장미정은 묵묵히 다가가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통 안에는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었죠. 음식물, 종이, 심지어 재활용해야 할 페트병까지. 분리수거는 안 하시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서연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당신 일이잖아요. 내가 왜 신경 써야 해요? 차가운 목소리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려 하지 않았죠. 점심시간 장미정은 청소 도구를 들고 김서연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깨끗이 정리하려고 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랩톱, 화장품, A4 용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죠. 조심스럽게 정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김서연이 돌아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 책상에 손대지 마세요. 놀란 표정으로 장미정을 노려봤습니다. 장미정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움 필요 없어요.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이해돼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장미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가씨, 자리 좀 깨끗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서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요즘은 청소부도 잔소리를 해주네. 그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연의 친한 동료들이었죠. 장미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서연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일부러 장미정이 지나갈 때 발을 뻗어 걸려 넘어질 뻔하게 만들거나 방금 닦은 바닥에 음료수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에게는 그저 무관심했지만 장미정에게만큼은 유독 심술궂게 굴었죠. 참 이상한 여자네요. 함께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미정은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미정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청소부 일을 계속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김서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은 모두 그녀의 예상대로였죠. 김서연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와 달리 약자에게는 철저히 무례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회사 휴게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장미정은 쓰레기통을 비우러 휴게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김서연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내가 말했지. 이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청소나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김서연은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장미정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죠.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을 주워 담았습니다. 어머, 저기 봐. 우리가 방금 얘기하던 사람이네. 김서연이 장미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동료들은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분위기가 불편해졌죠. 장미정은 애써 무시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미정이 김서연 옆을 지나가는 순간 김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조금씩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한 아메리카노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하얀 타일 바닥에 커피가 넓게 번져나갔죠. 휴게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요. 김서연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은 채 장미정을 내려다보며 명령했어요. 여기 좀 닦아주세요, 빨리요. 장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기억했죠.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안 되나요? 다른 분들 불편하게 하잖아요. 김서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장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의 젊은 여자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죠. 한 여직원이 일어나 휴지를 가져와 도우려 했지만 김서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앉아요. 청소부가 할 일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장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계속 닦았죠.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바닥을 깨끗이 닦은 장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한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죠. 잠시 김서연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김서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 됐습니다. 장미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녀는 청소 도구를 챙겨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굳은 결심이 섰죠. 이제 충분히 봤어.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다음 날 오전 장미정은 평소와 달리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 11시에 한울기업으로 갈 겁니다. 준비해주세요. 장미정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간의 변장 생활은 그녀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었어요. 김서연의 실체를 확인했고 이제 행동할 때였죠. 11시 정각 한울기업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3대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경호원들이 내려 일렬로 줄을 섰어요. 두 번째 차에서는 정장 차림의 비서들이 나왔죠. 마지막 차에서 장미정이 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장미정이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장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장미정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전화 부탁드릴게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안내데스크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미정은 재계 톱10안에 드는 재벌가의 회장이었죠. 더구나 한울기업의 최대 투자자였습니다. 순식간에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대표이사가 직접 로비로 뛰어내려왔고 임원들이 황급히 모여들었습니다. 장미정은 차분하게 말했죠. 오늘은 특별 감사를 하러 왔습니다. 20층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대표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장미정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20층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김서연도 예외는 아니었죠. 장미정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김서연의 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서연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아직 장미정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서연 팀장님이시죠? 장미정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무슨 일로? 장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죠. 일주일 동안 제 커피 잘 마셨나요? 그 순간 김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혼란스러워했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장미정은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모두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저는 장미정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회사의 청소부로 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아들이 결혼하려는 여성, 바로 김서연 팀장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사무실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서연에게 쏠렸어요. 김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준다고 믿어요. 장미정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장미정의 등장으로 사무실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김서연은 자리에 굳어진 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청소부 할머니를 대놓고 무시했던 순간들, 커피를 일부러 쏟았던 그 오만한 행동까지. 김 팀장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릴까요? 장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김서연은 땀을 흘리며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을 것 같군요.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장미정은 대표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대표님, 저는 이 회사의 최대 투자자로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장 회장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눈짓하며 빠르게 회의실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장미정은 다시 김서연을 바라봤어요. 한때 아들의 미래 배우자가 될 뻔했던 이 여성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죠. 김 팀장님, 2시에 회의실로 와주세요. 당신의 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장미정은 경호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사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김서연을 바라봤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아부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된 거야? 장미정이 누군데? 친한 동료가 물었어요. 김서연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떨고 있을 뿐이었죠. 오후 2시 회의실.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미정은 회의실 정면에 앉아 있었고 김서연은 문 근처 구석자리에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한울기업의 기업 문화와 윤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장미정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청소부로 일하며 목격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특히 김서연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커피를 일부러 쏟은 사건, 청소부를 무시하고 조롱한 일, 다른 직원들에게 보인 오만한 태도까지. 이런 행동은 제가 투자하는 기업의 문화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문화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이사들과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장미정의 투자금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김서연 팀장의 잦은 사직을 요청합니다. 물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지만 오늘 바로 짐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김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끄덕였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죠. 회의가 끝난 후 김서연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 번의 실수, 아니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뿐인데 모든 것을 잃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장미정은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경영자 생활로 다져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죠. 민우야, 엄마가 좀 급한 이야기가 있구나. 지금 시간 될까?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장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알려야 했죠. 서연 씨에 관한 이야기란다. 엄마가 이번 주에 그 아이를 좀 지켜봤는데 장미정은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해 일한 것, 김서연의 실제 모습, 커피를 일부러 쏟은 사건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장미정은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했어요. 화를 낼까? 믿지 않을까? 그녀 자신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침내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충격받은 듯 했지만 동시에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서연 씨는 내게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장미정은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서연 씨를 만나볼게요. 민우의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장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화를 내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죠. 오후 5시 회사를 나서는 김서연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에 개인 물품을 담아 들고 있었어요. 한때 당당하게 걸었던 그 복도를 이제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죠. 몇몇 동료들이 멀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다가와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서연 씨.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그를 바라봤어요. 민우 오빠, 내가 설명할게. 이건 다. 민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머니께 모든 얘기 들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시는 노인을 그렇게 대했다면서요. 김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민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김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겨졌습니다. 일자리와 약혼자 모든 것을 하루 만에 잃은 거였죠. 김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든 작은 상자가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의 전부였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유능한 팀장이었던 그녀는 이제 실직자가 되었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김서연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 장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죠. 장미정은 천천히 걸어와 김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마침내 장미정이 입을 열었죠. 왜 그랬나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김서연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게 힘이 없을 때는 항상 무시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장미정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나 경멸이 아닌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어요. 당신은 아들을 정말 사랑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했어요. 정말로. 민우 오빠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장미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렇다면 더 안타깝네요.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당신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군요. 김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미정의 말이 너무나 옳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요. 인생은 결국 내가 쏟은 대로 돌아오는 법이다. 장미정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깊은 진리가 김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미정은 천천히 걸어가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멀어지는 뒷모습이 늦은 오후의 햇살에 비쳐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잠겼죠. 한 달 후, 김서연은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청소부 아주머니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사무실을 깨끗이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장미정은 아들 민우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싶었죠. 어느 봄날 오후 장미정은 자신의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지난 사건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정원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의 의미를. 장미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그것을 배웠겠죠. 하늘에는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가 쏟은 대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